이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. 올라갔죠. 예, 이건 뭐 모든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. 그 반등을 하면서 부정적인 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높아졌다.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회복을 하고 있다. 네. 이런 얘기인데 난 한계가 있다고 봐요. 과거처럼 높은 지지도를 찾는 것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언감생심입니다. 언감생심. 왜 그런가 하면요.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한 축들이 무너졌습니다.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그 어떤 지도력, 카리스마, 지도력, 리더십, 이에 대한 회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, 과거처럼 높은 지지도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러면 이번에 지지도가 왜 높아졌느냐? 그건 야당이 워낙 잘못하기 때문에.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는 민주당을 좀, 비판을 하고, 또 다음 주에는 새누리당을 좀 비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뭐 그건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,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워낙 잘못한다는 거예요. 자, 뭘 잘못?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그 특별법을 놓고 정부 여당을 흔든 겁니다.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에요. 그렇죠. 모두. 그 젊은 어린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뿐 아니라 나머지 희생자들에게도 그 정말 배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다 그 죽게 만든 이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걸 눈앞에서 구조하지 못한 해경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. 네. 누구나 다 그래요. 그게 뭐 여당 지지자가 다르고 여야 없습니다. 야당 세월호. 지지자가 네. 다르다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여야는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흔들려 하는 것. 그건 잘못됐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온 윤일병 사건 있잖아요. 네. 이 사건으로 또 정부 여당을 흔들려 하는 것. 과거에 광우병 때 MB 정권 초기에 광우병 때 왜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성을 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건 때 대통령을 흔들려 했던 그때 멤버들이 이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러니까 사람들이 순수성을 의심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. 광화문이나 국회에서 저렇게 우리는 왜 억울한 희생으로 끝나야 되느냐 진실을 밝혀달라고 유가족들이 울부짖는데도 그걸 자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정치적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. 정쟁을 자꾸 만들고 거기다가 정치적 단체들이 자꾸 들어와 있다. 야당이 그걸 유가족들에게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또 그리고 여당에게 따질 것은 따지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수차 말했습니다만은 세월호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는 우리 정치권 전체에게 다 있습니다.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22개 해운에 관한 법률 중에 14개를 갖고 통과를 안 시키다 보니까 선박 입출입법 같은 것도 통과를 안 시킨 것 아니에요. 그것도 책임이죠.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원인이 됐단 네. 말이에요.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석고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?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야당은 지금 3대 2호기다 이러면서 그걸 대통령을 자꾸 흔드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. 유가족들은 분하죠. 이 진실을 알고 싶죠. 왜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느냐.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해운조합, 한국선거, 해경 이런 커넥션들을 좀 밝혀달라. 네. 해양수산부. 관피야. 예.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들만 본부장 기껏 해봤자 제일 높은 사람이 본부장급 구속시킨 거예요. 네. 문자 그대로 커넥션을 제대로 아직까지 못 밝혀냈단 말이에요. 그건 검찰이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유병헌 수사하랴 세월호 이거 수사하랴 검찰도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. 지금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이제 수사가 남아 있고 이런 걸 갖고 앞으로 이제 특검이 해결하고 또 이 구조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특검이 다 수사를 마치고 나면 종합적으로 나중에 백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참 이번에 세월호로 인해서 희생된 소중한 생명들이 헛된 희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될 건데 지금 위원회에다가 기소권을 달라, 수사권을 달라.
이런 전례가 없습니다. 이런 얘기를 늘 하면 광복후에 반민특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때는 예. 뭐 정부 사립부지가 자체가 되는 거고. 서있지 않았을 때, 예. 불안정했을 때 국가의 그 공적인 그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 공적인 데서 공적인 기관, 공적인 그 이 기관이 사람이 해야 되는 교육과 거예요. 훈련을 받은 예. 곳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사립구제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자력구제를? 여기는 완전히 뭐 자립구제가 사립구제입니다. 완전 원시사회가 돼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원시사회가 되겠죠. 그럼 보복을 다 인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수사위원회든 특별법이든 예. 이 모든 문제에 유가족들은 한 발짝 예.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. 간단히 얘기하면. 그래서 네. 제가 최초에 이 특별법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특별검사제로 가면 된다. 특별검사제로 가면 특검으로 가면 되는데 다만 특검을 추천하는데 유가족들이 의사를 반영을 해주라. 특별 검사를 예. 추천하는 데는 유가족들 의견을 반영해 예, 주라. 유가족 최소한 유가족의 저도- 추천하는 사람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. 그걸 조건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유가족이 비토를 놓지 않는 사람 네.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네. 비토를 놓지 않는. 예. 그 미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. 배심원들을 쭉 선발할 때 배심원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1번부터 뭐 100번, 200번까지 있다면, 100번까지 있다면 이게 원고 측, 피고 측이 비토권이 있습니다. 비토권을 뭐 7번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비토권이 있어요. 네. 1번 오케이, 2번 우리는 노. 네. 그럼 넘어가요. 네. 3번 뭐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비토권을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. 거부권.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조금만 맞대면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특별검사 순위를 쫙 적어놓고 아니, 비토권을 특별검사 주는 거죠? 후보를 쫙 후보를 한 정해놓고 10명 정도 해놓고 그냥 대한변협에서도 한 5명 추천하고 네.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한 5명 추천하고. 정부에서도 뭐 한 5명 추천하고 그리고 여야 각 정당에서 한 뭐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추천을 하면 총 인원수가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우선 특검 그다음에 특검보 그 세 사람을 선발하는 건데 우선 특검부터 해서 비토권을 쭉 행사를 하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나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.